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71조 시효, 가, 용골, 모르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한 8, 9일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지한데, 어떤 승기탄 계통의 약을 썼겠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 사람들이 행하던 고법의 관리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흉만 번경증이 나타나고, 자, 흉만 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진을 해가지고서 가슴 밑이 답답하고 뭔가 팽만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시효탕의 기본적인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소시효탕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도 않게 번경이라는 증상이 새롭게 일단 추가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번열이라든가 번조라든가 이런 말은 있었어도 번경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놀란 거죠. 그러니까 번열이나 번조보다는 더 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뭔가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소변이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소변을 이렇게 편하게 보지 못하고 서머증이 있고, 우리가 서머가 있으면 일단은 청화지제를 쓴다든가 몸에 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열이 있음으로써 몸이 무겁다. 그러니까 일신진중 불가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태양병에도 있죠. 태양병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그 조건이 일신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환을 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시효에다가 용골 모르탕으로 주지하면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서머라고 하는 것은 소양병보다는 양명병에 가깝다. 물론 이제 백호탕이라든가 소시효탕으로도 서머증을 치료를 하지만, 서머가 있으면 일단은 요거는 양명의 조짐이면서 조열의 어떤 징후이기 때문에 소시효탕보다는 양명증에 가깝지만, 이 전제 조건이 흉만이라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아직은 완전히 양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번경이 있는 걸 봐서는 일반적인 소시효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용골모르를 집어넣는다. 자, 우리가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효, 대왕 일단 용골, 황금, 생강, 또 연단, 또 인삼, 계지백보, 모려, 요런 거. 다나 이것은 전부 다 빨갛게 칠하지 않은 건, 요건 빼놓고는 전부 다 소시효탕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왕은 뭐냐? 조시를 푸는 약이냐? 그런 건 아니죠. 경결을 풀어준다든가 조열을 해소시켜주는 약으로서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조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열을 치료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지 복령을 통해서 보면은 다소의 이 사람이 이제 소변 분리라든가 그러니까 수기가 어느 정도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중경서에 보면은 우리가 소변이 분리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은 복령을 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변 분리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떠한 축소증으로 인한 경우는 백복령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죠. 계지라든가. 그러나 열로 인해서 열이 울체대해서 쓰는 경우는 복령이나 계지 힘 가지고 소변 분리를 이소변시키는 게 아니라 황련이라든가 치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변 분리했다 그래서 무조건 복령을 써야 된다, 계지를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번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조자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절부절하는 게 바로 번조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족을 우리가 조급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방정 맞을까? 그게 바로 조급한 모습이에요. 번경이라고 하는 거는 심용이 놀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다. 예, 두근거리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흉만 번경이라고 요 같은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병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근이 뭐냐? 어떤 분은 자꾸만 이러는데 병근은 병의 어떠한 많은 여러의 증상들이 그 어디에 예를 들어서 표가 됐던 반표가 리가 됐던 리가 됐던 간에 뿌리를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태양병의 병근은 예를 들어서 무한일 때 그게 병근이 될 수가 있죠. 병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병근은 보편적으로 흉복부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흉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복 급결이라든가 흉만 뭐 심화비라든가 이런 게 병근이 될 수가 있죠. 예. 소변 분리는 그야말로 병기. 그러니까 소변이 분리하다든가 그 사람이 뭐 그 땀이 난다든가 안 나든가 이것도 병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다소 약간 우리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 어떠한 증상들. 서머라고 하는 것은 병성이죠. 서머의 이 이면에는 조혈이 있으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한증이냐 열증이냐 이게 대표적으로 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서머는 일종의 열성이니까 병성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걸랭이다. 그것도 병성이 될 수가 있죠. 몸이 차니까. 예. 일신진중 불가전책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정황이다. 예. 이렇게 이것은 꼭 이건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소변 분리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병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병기, 병성,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병근의 증후다.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징이다. 그런데 중경의 치법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병근과 병기에서 도모한다. 중경의 처방을 가만히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병근을 꼭 찾아야 되고 어떨 때는 병기라고 하는 거는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대변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소변이 자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을 반드시 파악해 봐야 돼요. 그렇고 나서도 그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병근이다. 예. 또는 병성에 의해서도 치료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저거 하더라도 그 서머 같은 경우는 병성을 뜻하지만은 거기에는 처방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저기 뭐야 병성 그 서머증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치료법이 또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중경의 처방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주안점이 병근에 두었는지 병성에 두었는지 병기에 두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는 용골, 모려, 연단 이런 것은 광물질이잖아. 일종의 이와 같은 석광물의 주치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중경이 이와 같은 그 광물질에 그 나오는 처방들은 대부분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야말로 진심진경작용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진경작용이다. 놀랄 때 가라앉혀주는 작용이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계지탕 모려. 우리가 계지가 모류탕, 흉복유동 또는 황련 황금의 흉중유혈보다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광물질 같은 거를 썼을 때는 단순히 흉복유동이라든가 계지모료 같은 경우는 흉복 이렇게 흉박 복부가 두근두근두근 막 거리는 거, 뭐 심기항진 같은 경우죠. 그리고 황련과 황금의 흉중유혈보다도 더 이거는 일종의 번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심한 증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부 다 한 번씩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조문에 다 나온 얘기니까. 자, 다만 병근, 병기, 병성, 병정은 수시, 상황에 따라서 뭐 수시, 수처라고 한마디로 그냥 상황이에요.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유동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상지유료,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겠는가. 자, 서머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재를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백호탕 같은 청화지제를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소시오탕 계통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흉만이라 하더라도, 그 병근이라 하더라도 설상 그것은 소시오탕이냐 대시오탕이냐 아니면 함흥탕 계통으로 넘어가느냐, 이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에는 뭐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혹 소변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소변 분리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일단은 병기이면서도 어떠한 그 처방의 그 방향을 정해주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소변 분리해가지고 만일의 경우 어떤 경우 흉만했다. 이럴 때는 이수하게 되면 흉만이 이에 풀린다. 영대추감탕이라든가 계지거 작약 계지탕이라든가 이런 게 앞에 나왔었잖아요. 맥촉 흉만증에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소변이 분리해가지고 소변 분리로 인해서 흉만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럴 때는 이수시켜준다. 계지, 백복, 백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수시켜주면은 흉만이 풀린다. 만약에 했던 경우 흉만에 열이 울체돼가지고 소변 분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수시키는 게 아니라 해열시키면은 소변은 저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개념이 중경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변이 분리했다. 그래가지고서 이 소변을 시킨 거, 이수지제를 쓰는 건 아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 소변 분리를 하더라도 해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수기 부족으로 인해서,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소변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또 청화지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황률 황금이 아니라 백호라든가 지모라든가 인삼을 써가지고 소변 분리를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타나는 증상,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에 대처하면 된다. 그러나 그 대처하는 방법이 중경서의 처방과 조문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해설서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항상 중경의 처방과 증상을 근거로서 이렇게 익히는 것이 우선선무다, 급선무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조금씩 예를 들어서 그 대가들의 그 주에서라든가 이것을 보면서 확장해 나가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자꾸만 옛사람들 또는 선배 교수님들의 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쁜 어떠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 번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최인식 선생님은 저하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 한 3차례는 만나 뵙고 저희 때는 학창 시절 때는 최인식 교수님한테 배우지를 않았어요. 안병국 교수님한테 그래도 어떤 한방내과라든가 이런 걸 배웠는데 워낙 이분이 대가고 이분이 한문에 대해서 아마 근대 학자 가운데 최인식 선생님과 안병국 두 교수님이 한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가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한문으로 된 문집을 저도 갖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분한테 조금은 그래도 사랑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분의 저술인 상한론 역전집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가지고 좀 봤는데 솔직히 해서 보다가 말았어요. 제 체질에는 안 맞으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자, 이 조문은 제가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한문으로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조문의 증상은 소양이 이증이다.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경서 조문에는 이와 같은 표기가 없어요.
소양의 이증이라 그러면 소양의 표증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대교수님과 대선생님이면서 한의학의 원로의 글을 대할 때 학교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감히 논평을 못해요. 저는 그분들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견해를. 자, 소시오탕을 쓴다. 그래서 화해시켜서, 소시오탕은 화해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 통진하고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 표현 자체는 예. 그래서 용고를 더해서 문제는 이 글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간담신경의 부호를 진정시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간담신경이라는 말이. 이거는 족소음은 족소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락학설이잖아요. 경락과 장부를 배속시킨, 연결시킨 학설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내경에 의한 학설이라는 거예요. 중경은 증상으로만 얘기했고 증후를 통해서 처방을 쓴 것이지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해서 간담의 신경이 부홀한 것을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용골이 그러면은 이것을 간담의 신경이 부홀하다는 것을 진정시킨다는 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냥 조문처럼 용골이 그 사람의 번경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논리니까 이해되지만 이렇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용어죠. 번경을 나름대로 내경과 연계시켜 가지고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자,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글이 복잡해지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꾸만 가설이 붙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임상에 있어서 이 용어, 이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봐도 이 개념이 우리 뇌리에 잘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병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또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최인식 선생님은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쇠약해진 것을 소음병이라고 한다. 그것은 아니죠. 소음병은 맥미세하고 단용매라고 그랬지. 그게 어떻게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그것도 결국은 경락과 장부를 배속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금이 청나라의 그 청초의 가금이 아무리 위대한 그 상한론 역사의 위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경락과 장부를 배속시켜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가금에 나온 해석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가금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육경변증의 이름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예를 들어서 계지가 부자탕에 있어서 계지는 심양어에 쓰고 부자는 신양어에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논리죠. 그게 굉장히 현학적인 학설이에요. 그런 것은 주역을 공부하고 이런 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데 매료됐었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누군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용어, 개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증주의에 위반되는 용어다. 어떻게 보면은 용골이 번경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괜찮아도 간담의 신경의 부호를 진정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근거가 미약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논문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방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공황장애를 한방으로 푸는데 공황장애를 심담허겁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심담허겁.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초보자들한테 공황장애를 마치 심담허겁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규정해버린 거잖아요.
심담 공황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방을 하는 이상은 이와 같은 이렇게 규정 짓는 말보다는 그 사람에 따라서 저도 뭐 체질, 그 사상 체질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 그 시간의 상황에 의해서 기혈수가 어떻게 변조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몸이 마른지, 뚱뚱한지, 갈비뼈가 협소한지, 열려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에서는 하상지유려 어찌 일정하게 먼저 정해져 있겠는가 이 말을 예. 여기 있나 어디 갔지? 제가 잠깐만요. 여기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상지유려 이거는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옛날서부터 쓰였던 일종의 관용 같은 말이에요. 대학 그 사서의 대학의 주회에 보면 요 글이 있어요. 제가 뭐 20살 때 했는데 너무나 멋져가지고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어찌 항상 정해져 있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병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그거에 시대에 의해 가지고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공황장애가 심담허겁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심담허겁을 위해서 치료하는 약은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히 심담허겁이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심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건 약은 엉뚱한 약이죠. 그 약이 심담허겁을 치료한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우리 한의학의 용어가 이와 같은 용어는 근세에 만들어진 용어들이에요. 금원사대가들도 이런 말 쓰질 않았어요. 금원사대가들이 언제 이런 말을 썼죠? 양상유효 음상부족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명청시대에 가면서 막 나온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금원사대가만 해도 이와 같은 용어들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다. 내경에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용어들, 금원사대가들이 이와 같은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써 예를 들어서 보토파니, 보비파니, 보신파니 이와 같은 말을 썼을 때는 이미 거기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경수 도법에서 금원사대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용어의 재확산성, 용어가 확장되면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상이 또 확장되는 거예요. 예. 어떠한 모습,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장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모호한 개념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글을 읽는데 이것은 모호한 개념인데 이 모호한 개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한의학을 공부해도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버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양의 병이 소쇼탕의 병증이 보다 심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승기탕으로 아직 넘어가진 않았는데 거기 보니까 번경이 있다 그랬죠. 소양 이증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옳지가 않다. 그러나 자, 내가 감히 말하건대 제 평론이죠. 소양 이증이라는 건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런 대로 뭐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경락 배속은 불가다. 학술의 의론이 학술의 논리에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아인슈타인도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요. 왜 없겠어요? 예. 하자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큰 마비가 강령이 어떠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설사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큰 틀을 중경서라고 하는 대의를 해쳤다. 방해하게 된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뭐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저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 쓸 때 처음서부터
했던 게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병의 증상이죠. 병의 증상은 비교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적다. 예. 중경선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 지나친 명분, 이렇게 소양병, 저도 부득이했을 때는 소양병이라든가 양명병, 양명제, 이것은 통용되는 개념이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돼. 그러나 제 글에 어디에도 소양을 간단병이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경의 대조는 뭐냐? 증거에 의한, 증상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게 증상이에요. 소절에는 명분이에요.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은 부분적으로 해석에 있어서 이게 한불출이냐 불안출이냐 요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럴듯한 어떠한 좋은 해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해석석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가금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처방 같은 것 제가 뭐 빼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책에는 있으니까 용골은 주로 재하의 동기를 치료하고 방으로는 번경과 실정을 치료한다. 네, 재하의 동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꼽 아래에서 여기 분명히 배꼽 아래라 그랬잖아요. 배꼽 아래가 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용골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모려는 흉복의 동기. 자, 흉복의 동기. 가슴이 우리가 심계 항진 같은 게 심할 때는 이것을 해야 된다. 방으로는 경관과 번조를 치료한다. 그런데 보통 같이 쓰죠. 같이 쓰고. 근데 모려는 재산제로서도 아주 훌륭한 약이에요. 속 쓰리고 아프고 그럴 때, 아주 정말로, 요즘 말로 이제 위험 같은 거, 위상가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골과 모료의 효능은 비슷하지만 용골은 고기를 주하고 모료는 이수를 치료한다. 요거 아주 특색이 있어요. 뒤에 나와서 보면은 대병 후에 이렇게 하지가 부었을 때 모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론에서 용골은 반드시 계지와 함께 쓰고 모료와 배합될 때는 반드시 계지와 감초를 함께 사용하지만 진심진교 관점에서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다 예전 사람들이 밝혀놓은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는 모료와 용골의 약성이 비교적 온하다. 계지와 감초를 쓰는 거 봐서는. 그러나 시효가물에서는 대왕과 예를 들어서 황금, 황년도 소위 말해서 열성질환에도 쓰고 다소 이렇게 온선약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저도 죄를 짓는 건데 대선배들 심지어는 제가 허준 선생님이라든가 이재마 선생님의 글들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처방 자체의 모든 것을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본받을 게 많죠. 그러나 제가 글을 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처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많은 처방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처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처방, 불과 한 10개에서 20가지를 일단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표기 방식. 글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사람들과 이해의 장이 될 수가 있는가. 이 표기에 의해서 잘못 표기가 되면은 허구와 허상으로 빚어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미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로에 빠지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도 뭐를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운육기라든가 오행 배속은 과거에 나름대로 해석했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은 그 시대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경은 오히려 그 이전에 고방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표기의 방식은 오운육기라든가 오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자 개념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방 의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표기예요, 표기. 한의쉼터에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젊은 후배들이 항상 하는 거예요. 뇌뇌망상에 빠졌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뇌뇌망상에 빠졌다. 이 뇌뇌망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표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식이 이렇게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제 글은 자살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바로 이 문제, 표기로에 의해서, 문자에 의해서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결국은 언젠가는, 지금 양방 의사들이 저렇게 난리치지만 우리 한의사 일부 중에서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20% 30%는 넘다고 봐요. 심지어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이와 같은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표기하는 걸 보면은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과거의 그와 같은 잘못된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경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죠. 중경 시대에는 물론 그런 것을 알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중경 시대에는 이미 오장이라든가 이런 이름이라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그 전에, 중경 이전에도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사람의 시체라든가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장부라든가, 저는 몰랐기 때문에 안 썼다고 봐요. 알 수도 없죠. 옛날 사람이 오늘날에 말하는 간장의 기능이라든가 소화기의 기능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모호한 개념으로, 아니, 간담이 어떻게 장군지간이 될 수가 있어요? 간이 어떻게 장군의 기관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건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분은. 그러나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표기가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현학적인 어떠한 것을 빌려다가 표기를 해버리면 위험하다. 저도 말씀드렸죠. 환기가 무슨 약이냐. 배농지제라고 그랬잖아요. 배농지제 성향이다. 몸에 종기가 생기는데 성향이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황한하거나 땀을 못 흘릴 때 환기를 쓴다. 이거는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후세가는 어떻게 됐어요? 원기를 보호한다. 폐기를 보호한다. 비위를 보호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이 모호한 개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제 넘은 얘기지만은 바로 제가 글을 쓴 것은 저는 평생 여기에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올바른 용어를 쓰려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한테 제 말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뭐냐. 바로 그것이 증상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중경이 그렇게 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충실하고 이것을 현대학의 어떠한 것을, 물론 현대적으로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이런 거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오행배속에 의한 해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끝마무리에 제가 약간 앞으로도 몇 번 가금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일본 대가들 대총경제 학설 가운데 문제점이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자. 예. 그리고 그 표현이 옳은가. 이런 것도 일단 하자는 거예요. 저도 황한의학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황한의학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왜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공부를 하자.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